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주사 상습 투약 의혹을 공익 제보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달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자료와 함께 수사 의뢰서를 지난달 대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제보 속에 언급된 병원에서 이 부회장이 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습 투약 의혹을 보도한 탐사 보도 매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불안전 판매를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려진 과태료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과태료 190억, 160억 원을 부과한 것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각각 과태료 230억, 260억 부과를 결정한 것보다는 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과태료가 감경된 것은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태료 부과 안건은 다음 달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이날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동남아 노선도 운항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 대만 타이중 노선을 오는 26일부터 인천 태국 차잉마이 노선은 다음 달 3일부터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하노이 노선과 방콕 노선 역시 운항 편수를 줄이기로 했고 싱가포르, 나트랑, 사이판 노선의 운항도 다음 달 중순까지 감편합니다. 동남아 노선의 감축을 추가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중국은 물론이고 인접 지역 국가로의 여객 수요마저 급감한 데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이미 중국 노선 대부분을 접은 저비용 항공사들도 잇따라 동남아 노선의 운항을 중단 또는 감편하기로 결정하면서 항공업계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제네시스가 미국 최고 권위의 내구 품질 평가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첫 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네시스는 미국 시장조사업체 JD 파워가 발표한 2020년 내구 품질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 브랜드 가운데 가장 뛰어남 전술을 기록해 최우수 내구 품질 브랜드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낮을수록 평가가 높은 내구 품질 조사에서는 제네시스는 조사 대상에 포함된 첫 해 전체 브랜드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점수를 받으면서 1위에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1위였던 렉서스는 100점을 받아 2위로 밀렸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는 포르쉐, 링컨, BMW가 차례로 이름을 올리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네시스 G80도 중형 프리미엄 차급 부분에서 최우수 품질상을 수상했습니다. 카카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 발표 후에는 앞으로 테크핀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민수 공동대표는 오늘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올해부터는 실명 계좌 기반의 머니 2.0 전략을 본격적으로 펼쳐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 6일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를 300억 원에 인수해 카카오페이 증권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SK텔레콤과 3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3개월 동안 이동통신, 커머스, 콘텐츠 모빌리티 등 사업 분야에서 주요 임원 간 긴밀한 사업적 협력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커머스 사업 부분이 가장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풍선 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남부 가운데 일부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 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성 건설 등 교통 여건의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에 심각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에서는 하룻밤새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10,000명 이상, 사망자 수가 200명 이상 급증하자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CT 촬영 결과 폐렴 증상이 있을 경우 임상의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통계 기준을 바꾸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해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의 아파트 입주 경기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사년에 따르면 2월 전국 입주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7.5포인트 상승한 84.3으로 조사됐습니다. 락앤락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1.7% 증가한 10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도 20% 증가한 1,413억 원을 기록하면서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